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한국경제 블루인비트 대표이사 김사나입니다. 오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국내에서 이제 요즘 너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핵심 아젠다를 이끌고 계신 우리 사회의 리더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오리진 서밋 행사가 IP, 즉 지식재산권 관련으로 지금 현재 약 FDB 기준 18조 원 가량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IP 블록체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스토리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K-팝이나 K-드라마 등의 이 한국형 IP들과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해외 수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금융 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 의원님들께 맞춤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덕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시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과 그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실은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쓰나미를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쓰나미 속에서 그냥 묻힐 것인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쓰나미 속에서 묻힐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쓰나미를 올라타면서 우리의 것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당연히 쓰나미를 올라타면서 우리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고,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무기를 가진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그 거래의 수단, 거래 수단이 되는 것들을 또 다른 나라에 퍼뜨릴 수 있는, 즉 뭐라고 할까요? 경제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AI에서는 왜 소버린 AI 할까요? 미국에서 만든 것 지금 챗GPT 쓰면 되고,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딥시크 쓰면 되는데 왜 소버린 AI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우리 AI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것이 원스코다. 그것이 방어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무기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외화 스테이블 코인들의 이 쓰나미 속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경제 욕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대표님, 이 대표님께서는 이 디지털 자산 산업이 막 태동하던 시기부터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투자도 해보신 걸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나 인사이트가 매우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진행은 하되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으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신데요.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대한민국이 과거에 테라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규제 당국도 그렇지만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보다 이제 담보물을 1대1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훨씬 안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디패깅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건 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우리가 지급 준비율을 두고 어느 정도의 일정 양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인정하는 담보물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유동화가 안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병덕 선배님은 여기 대해서 항상 이 창업자들이나 아니면은 도전자들 입장에서 말씀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또 보수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이럴 때는 디패깅이 어떻게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는 기술적으로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통적인 은행 산업 같으면은 뭐 지급 준비율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 디패깅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때까지도 테라루나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은 디패깅이 발생할 거는 예상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담보물 관련해서는 특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시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실 그 담보물의 유동성이라는 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우려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담보물을 잘 보고 그런 안정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각 의원님들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여쭤봤는데요. 이제는 공통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분씩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이 가상자산을 넘어서 한국의 통화 주권과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될 거다라고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국가 전략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먼저 민병덕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운영 체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일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애매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의 거래의 대상, objection of transaction, 그게 아니고 means of transaction, 거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새로운 운영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무수한 새로운 사업거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지금 저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의 특성은 뭐냐면, 먼저 사용해서 습관화되면 그것이 다 먹는 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화 과정에서 저희가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편리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지, 내가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바꿀 수 있어? 이 안정성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편리함입니다. 이 안정성과 편리함 중에서 안정성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잘하는 것으로 일단 확보를 하고, 편리함은 혁신기업을 통해서 그 새로운 혁신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드레일 속에서 열린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창작의 나래를 펴는 이 방식에서 편리함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무수한 사업거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좁은 땅덩어리의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큰, 우리가 디지털 땅덩어리는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건 무한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게 위기이지만 또 엄청난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물론 이제 IP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루고 하지만은 우리가 결국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사용하는 결제 수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니겠습니까? 데비카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기존의 결제망을 통해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산 주기라는 것이 상당히 길게 동작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정산 주기가 소위 그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주기로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구매하는 서비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같은 것들도 대한민국 환율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정산 주기가 곱해지면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은 챗GPT US 달러로 하면 20불이지만은 우리한테는 29,000원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정산 주기 안에 환율 리스크가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우리 IP를 팔 때도 마찬가지고 원화에 오를지 모를지 내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트랜잭션 시간이 분 단위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받아서 바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환율 리스크라는 것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환변동 리스크가 생기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물건을 좀 더 싸게 사고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마련되는 것이고 이 마진이 거의 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5% 1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금융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상품 판매나 IP 판매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패러다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면 바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가가지고 그에 따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저랑 이견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민병도 선배님이랑.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BTS, 블랙핑크 같은 유명 K 콘텐츠는 글로벌 팬덤이 수억 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억 2,500만 명 가량의 K-컬처 수요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굿즈나 로열티나 아니면 팬덤 경제 같은 부분에서 이 한국만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민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나부터네. 여당이니까. 저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면 이게 거래 수단이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 또는 두 개 종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를 석권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다. 다양한 형태의 특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결제의 특성이 있는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또 의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혜택을 주는 스테이블 코인.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와 관련해서 가장 유리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사면은 어떤 그 공연을 미리 예약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겠지만 어떤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거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그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실은 매우 저돌적이고 또는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깡패스럽게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어떤 컨텐츠로 승부를 걸 거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단골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한민국 원스코는 될 거라고 보고 그 단골들을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결국 그래서 저는 미국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너무 좋아해 라는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써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한테 너무 좋아 이런 형태로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한민국에서 원스코로서 저는 만들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민병덕 선배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어떤 경우는 CBDC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이지만은 프로그래머블 머니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아까 이제 공연이나 이런 쪽에 IP에 있어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돈에 대해서 이제 시간축이 더해지게 되면은 감수해야 하는 어떤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쓰는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가치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클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자체에서 복지 이 지출을 할 때 프로그래머 머니식으로 가가지고 어떤 용처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 상권을 활성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특정 시간대에 활용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로서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저희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상상력보다 훨씬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분들이 그것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다양하게 가능하다. 공연 같은 것도 전 가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금융에서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돈에 대한 스테이킹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특정한 IP라든지 이런 거 결부되어 가지고 특정한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스테이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금융 상품을 복잡한 규제 기관을 통해서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팬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저는 이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저는 진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할 때 이 혁신 분야에 대해서 규제 방법이 이것은 할 수 있어라고 규제를 하면 어떻게 정치인과 공무원의 머릿속에서 이 혁신의 새로운 분야가 뭐가 있을 줄 알고 이것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드레일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저희가 법을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지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서 항상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의 지능이 있어가지고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초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화가 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금융 생활에서 이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까요? 이 송금이나 뭐 결제, 투자 등 되게 다양하게 좀 달라질 점들이 많을 텐데 사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민들은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요. 국민 눈높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됐을 때 실생활에서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이준석 대표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속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치인 것이 아까 말했던 그 환율 리스크라든지 환율 해칭이라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게 굉장히 크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흔히 이제 리플 생기고 나서 생겼던 해외 송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 저도 유학을 다녀와 왔지만은 유학 비용이나 이런 거 송금하면 단위가 다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환율 리스크나 환율 해칭해야 되는 것 때문에 소위 스위프트 송금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생활의 변화일 것이고 요즘은 우리가 물건 사면서 사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사실 뭐 알리익스프레스 사도 물건이 5일 만에 오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원화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용을 개개인이 부담하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와닿는 그런 상황일 거다 생각하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업역이 사라지는 곳들이 있겠죠. 방금 전에 제가 은행 간의 스위프트 결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거 외에도 아까 결국 물품 구매나 아니면 이런 것에 서비스 구매에 있어 가지고는 카드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사실 혁신적으로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업 주체들도 사업 전환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이 주체들이 끝까지 이 업역을 버티고 자신들의 결제망과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고수하려 그러면서 그간에 수수료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런다면은 여기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이 과정의 전환 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과 기존의 결제망 사업자들이 같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민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인이 여기 다 코인 넣어드리시겠지만 2010년에 5월 22일 이 피자데이 이곳으로 처음 거래를 시작했었잖아요. 그 한 판이 지금 약 8천억? 피자 한 판이 지금 가격으로 8천억 정도에 팔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압도적인 장점들이 있었죠.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싸다. 그런데 그게 등락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되지 않았는데 뭐 스테이블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결제 수단이 됐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준석 대표가 했던 거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카드를 내죠. 카드를 내면 1%에서 3% 정도의 수수료를 식당 주인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현금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제는 며칠 뒤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장 결제를 받아요. 이것이 압도적으로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신용카드 말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시면 서비스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말을 탔던 우리가 이 인류가 몇천 년 동안 말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말은 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구경거리. 말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할 텐데 그 말이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마차가 말 없는 마차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압도적인 효용이 있습니다. 말은 똥을 하루에 10kg 정도 싸고 오줌도 1리터 싸지만 그래서 뉴욕이 완전히 똥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는 똥을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천리마는 하루에 400리를 가는 건데 모든 자동차는 천리마, 말리마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말이 유리한데 그 유리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백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걸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마차업자들이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마차보다 먼저 달리면은 빨간 깃발을 들어서 벌금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뉴욕에서 1903년에 그 거리에 모두 마차였고 단 하나가 자동차였는데 10년 만에 모두 자동차고 모두 단 하나의 마차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제가 보기에는 5년에서 10년 내에 완전히 이걸로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올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선점하고 빨리 습관화시킨다. 우리만 습관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도 습관화시키고 할 수 있으면 아프리카도 습관화시키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빨리 습관화시키면 시킬수록 그것이 우리의 영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한 거고 여러분들 마음이 급한 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창출이 가시화가 된다면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민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가 된다면? 그 창출이 가시화가 된다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창출이 가시화 된다면 네,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빨리 제도화를 하는 것. 그 제도의 방향도
시장에 적합하게 그리고 글로벌에 적합하게 빨리 제도화를 시켜드리는 것이 가장 큰 거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국내에서 사용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화폐 많이 하잖아요. 지역화폐를 실은 이걸로 바꾸면 정말 많은 수용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리랑카 분을 만났는데 스리랑카 재벌이 저를 찾아왔는데 한국에 스리랑카 사람으로 일하러 온 사람이 엄청 많다. 그분들이 스리랑카로 보내는 송금하는 돈이 1조다. 그 1조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고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고 또한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 결제 대금으로 그걸 보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면서 왔어요. 그게 스리랑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몽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외교적으로 뚫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봐요. 즉 이게 가시화가 됐을 때 그 다음부터 핵심이 뭐냐면 사용처를 빨리 늘려주는데 그 사용처 늘려주는 것들을 여기 있는 시장에 계신 분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줘서 사용처를 스케일업 해주는 것, 이것이라고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국 이 활성화되려면 지위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어느 정도의 결제를 할 수 있겠느냐. 방금 전에 우리 민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급여 같은 것을 그러면 정부가 이걸 줄 수 있으려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지위가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면 받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부에서 받을 때 돈을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 줄 때도 이걸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일 수 있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아무리 조선시대 뭐 상평통 뭐 이런 거 만들어도 상평통 받은 다음에 뭐 나중에는 쌀로 내라 뭐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법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 화폐 경제가 안 됐던 것처럼 주고받고에 있어서의 지위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은행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행이 예를 들어 일정한 뭐 환전율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정확히 어떻게 되냐?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CBDC와 이제 경계 개선이 모호해지는 지점이 나오긴 할 텐데 저는 그 지위를 명확히 해가지고 시장에 혼란이 없게 하는 것이 저희 정치권의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부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